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4개 주에 대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계엄령은 내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여행과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일부 내용을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등 남동부 지역에서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유명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국내선 여객기에서 뱀이 발견돼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독사가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승객들이 깜짝 놀라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오늘 전격적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전투로 확보한 일부 우크라이나 지역에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중에서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4개 주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오늘 19일이지만 계엄령이 이제 발효되는 건 내일부터 20일 목요일부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서두에서 이렇게 전격 계엄령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이제 동쪽인데요. 동쪽 지역이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 이 헤르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이렇게 4개 주입니다. 헤르손주와 루안스크주는 현재 90% 이상이 러시아군과 친러시아 세력에게 점령된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도네츠크주와 자포리자주는 60% 정도가 러시아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개 주는 지난달 9월 23일부터 엿새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평균 90%가 넘는 찬성률로 러시아 연방 편입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9월 30일 편입 신청 서명식에 이어서 10월 5일 그러니까 이번 달 5일 푸틴 대통령이 관련법에 서명함으로써 병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4개 주가 러시아 영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한 것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계엄령이 미치는 곳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만 대상인지 아니면은 전체가 대상인지 이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항상 좀 불확실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말씀드린 4개 주 헤르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이 4개 주가 그 우크라이나가 정해놓은 그 행정구역 그 지역에서 러시아가 정확히 그 지역을 다 차지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르손과 루안스크는 90% 이상을 차지했고 도네츠크와 자포리자는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그러면 헤르손과 루안스크에서는 계엄령이 그 90% 이상 러시아가 차지한 곳만 대상이고 도네츠크와 자포리자는 60% 이상 러시아가 차지한 곳만 대상인지 아니면 헤르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모두 그런 뭐 퍼센테이지와 상관없이 전부 다 러시아 계엄령의 대상인지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뭐 우리도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있죠. 이 남북한이 좀 이렇게 그 분단돼 있기 때문에 한국 헌법에 보면 모든 뭐 북한 미수복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근데 실효 지배가 안 되니까 뭐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선언적인 의미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러시아도 이런 계엄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힘을 미칠 수 있는 90%, 60%에 달하는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4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정확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4개 주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우크라이나와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헤르손과 루안스크는 90% 이상을 러시아가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0%나 마찬가지니까 거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도네츠크와 자포리자는 60% 정도만 러시아가 차지했어요. 그럼 40% 정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도 계엄령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우크라이나는 더욱 더 반발할 것이고요.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이 러시아의 내개주 병합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무력을 앞세워서 이 지역을 지금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는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이 사회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주 4개 병합을 부인하고 있다. 그 유엔에서 병합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됐죠. 러시아가 이렇게 병합을 한 이후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합법적으로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유엔이 이제 병합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재밌죠. 당시 러시아를 제외하고 4개국만 병합에 찬성했고요. 143개 나라, 143개국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35개국은 기권했어요. 그래서 찬성한 국가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반대했고 또 일부 국가는 기권을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 현재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러시아 땅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국제사회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계엄령까지 선포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국제사회 이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푸틴이 참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입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계엄령 선포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싸우고 있고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안 좋지만 그러나 이 계엄령까지 선포해서 그래도 좀 이 감정을 좋게 해 나가면 뭐 화해를 한다든가 뭐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식으로 행동하면 점점 더 그럴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AP통신은 구체적인 계엄령 내용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이 전한 내용을 보면요. 계엄령 관련 법령 초안을 AP통신이 입수해서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해서 여행을 제한하고 집회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계엄령이니까 그 정도 내용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이것도 뭐 계엄령이 내려지는 지역은 이런 정도 조치는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행 제한, 집회 제한, 검열 제한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법집행당국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엄령을 선포하면 당연히 나올 만한 조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제 이것 이상의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AP도 딱히 지금 보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또 조치를 계엄령 속에 집어넣은 게 있는지 그런 건 좀 더 기다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4개 주를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탈환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공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4개 주를 지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단호한 의지를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나타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연방 합류, 러시아 연방에 합류하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청년층을 러시아군으로 이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참 끔찍한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꺾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크라이나 청년 중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온다면 얼마나 되는 숫자가 될지 이런 것이 참 궁금한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그래서 서방에서도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러시아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러시아가 점령한 이 4개 주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옮기고 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러시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제 러시아 땅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좀 어떻게 되든 매듭이 지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